코가 튼튼하고 코가 튼실하고 높고 두텁고 하는 코들은요, 돈이 끊이지는 않아요. 극명하죠. 이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면 뒤통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름답고 튼실하고 입벽이라고 합니다. 높고 쫙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태울관상 역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규라고 합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관상에선 코죠. 코가 튼튼하고 코가 튼실하고 높고 두텁고 하는 코들은요, 돈이 끊이지는 않아요. 물론 요것도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코에 문제가 생기는 거, 두텁고 높고 그런 코인데 상처가 있거나 뭐 자꾸 뭔가 뾰루지가 나거나 코를 자꾸 만지는 습관이 있거나 이러면 또 마이너스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코가 튼실하면요, 스타트 자체가 돈에 대한 풍족함이 있습니다. 타고나길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를 더 좋게 평가하는 편인가요? 요즘 시대는요, 후자인 것 같아요. 자수성가형들이 조금 자기 의지나 그리고 컨텐츠나, 요즘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뛰어나고 발빨라요. 근데 조상의 덕이나 부모님의 덕이나 초년운이 좋아서 물려받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물론 변수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발빠르게 그때그때 자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수성가형과 타고나길 부자로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관상학적으로 어디에 보면 좀 뚜렷하게 차이가 날까요? 극명하죠. 이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면 뒤통수, 이런 부분들이 좀 아름답고 튼실하고 입벽이라고 합니다. 높고 쫙 넓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조상의 덕, 부모님의 덕, 윗사람의 덕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 상정, 중정, 하정의 중정에 해당되는 눈썹에서 코에 가는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넓고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도 뚜렷하고 눈썹도 단정하고 코도, 이런 사람들이 자수성가형이죠. 근데 이마랑 이 두 군데가 좀 최고죠. 바탕도 좋고 자기 힘도 좋고,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위 3%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태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눈썹과 눈 사이에 이게 눈두덩이라고 하는 부위가 높고 두툼한 사람들은, 그게 전태궁이 이제 밭과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재테크예요. 그리고 재테크는 여기만 보진 않아요. 외곽, 육부라고 하는데, 육부 부분이 튼실하신 분들이 같이 갖춰진다면 부동산 재벌일 수 있겠죠. 주식 부자일 수도 있겠죠. 재테크의 제왕일 수 있겠죠. 근데 코는 반드시 좋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 힘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코가 좋고 육부가 좋고 전태궁이 좋으면 부동산 부자수가 있죠. 하관이 튼실해요. 너무 좋아요. 둥그렇고 색도 좋고 하자도 없어요. 코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산 증식이 아주 장난이 아니겠죠. 그럼 현금 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충분히 잘 보존하고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힘이 하관의 힘이죠. 이걸 다 갖춘 사람은 쉽지는 않지만요,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가 높은 거는 이 전태궁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거고, 현금하고 자기 걸 지키고 잘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또 하관을 보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명예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좀 작을 수는 있지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전문 경영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연봉이 요즘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마가 좋아야 됩니다. 이마가 높고 넓은데 코가 좋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으로서 어떤 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나 돈을 같이 얻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아이돌이 꿈인 친구들도 많고 문화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디가 발달해 있나요? 우리 예체능에 있는 부분들은 찾아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이마예요, 이마. 그 눈. 요즘 도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예전에는 좀 안 좋게 봤지만 요즘은 좋은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도화살이나 도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눈하고 이마가 좋으면 아이돌을 할 만하죠. 그런데 코가 부실하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코가 좀 작거나 튼실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잠깐의 인기로 끝날 수 있겠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코가 같이 좋으면은 그걸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물을 보유할 수 있겠죠.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윤사마 같은 한 방에 아주 큰 돈을 버는 거, 코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큰 돈을
보유할 수 있죠. 근데 하관도 좋아. 그러면 그거를 잘 지킬 수 있겠죠. 이런 요소를 다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아이돌이나 연예인 경우에는 눈과 이마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코나 나머지 부분에서 이거를 재물적으로 키워갈 수 있냐, 지킬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눈빛을 봐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백자, 흰자가 굉장히 깨끗하셨거든요. 그리고 백자와 한자의 경계선도 되게 뚜렷하셨고, 나이 드셔도 그걸 굉장히 많이 유지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남한테 속거나 남한테 뭘 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주관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눈빛이 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생각, 의지가 반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눈이 뚜렷하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의지나 이런 게 굳건하다거든요. 그럼 잘 남들한테 속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코가 튼실하고 재물의 기운이 좋아요. 재물의 기운이 좋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그 코의 부위를 얘기하는데, 거기가 두텁고 높으신 분들은 재물을 캐는 힘이 좀 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부족하면 버는 규모가 좀 작은데, 여기가 세면 세요. 근데 코가 약간 들렸어. 그리고 약간 이제 뭐 코가 보여. 그리고 코가 너무 홀쭉하. 이러면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누구한테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로로서 돈을 뺏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의 규모를 봐야 되고, 그리고 광골이 있어요. 광골. 이거를 이제 광대뼈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광골에 힘이 없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주변에 돕는 세력보다 뺏어가는 세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안 좋은 코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코드 중에서 제일 나쁜 코 2개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위하고 밑에 그 나란히 그 코죠. 위에 코는 전형적인 들창코예요. 들창코는 이제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죠. 그리고 밑에는 들창코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비공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저것도 창고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또 이제 중간에 위쪽에 있는 그림이 코에 점이 있잖아요. 사실 저렇게 좀 과하긴 한데, 저런 코들도 재물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기가 창고인데 창고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왼쪽에 위아래에 있는 코들이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부리 코도 재물을 내는 그다지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매부리 코는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매부리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러니까 노골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관상에서는 뼈가 드러나 보이는, 이 콧대에 뼈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노골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랑 매부리코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부리코는 이렇게 한번 꺾인 코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매부리코에서도 뼈가 드러나지 않고 살로 채워져 있으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매부리코가 되게 지배를 하고 리더형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는 위치에 있다면 나쁘다고 해석 안 해요. 다만 뼈가 드러나 보이는 코가 가장 안 좋죠. 그것도 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강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 돈을 버는데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불리함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매부리코는 노골됐다는 거랑 여러분 구분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초년은 중년운이 별론데 하간이 좋다고 해서 그 하간에 있는 말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에이,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점점 하간이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점점 버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더 부자가 되고 안락하고 편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간이 좋고 이 말년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 운일 수도 있지만 자녀 운이나 주변 사람의 운일 가능성도 높아요. 막 욕심을 내서 내 거 하고 막 벌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안정된 기운이 내 자손, 내 주변 사람의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은요, 이 콧볼 밑으로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점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 거로만 바라본다면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상속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도 주변인의 운으로 봐야 되나요? 상속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복권, 상속,
뭐 상속은 뭐 예정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는 우리 횡재수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사실 좀 맞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땅이 이만큼 있고 언젠가는 내 거야 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이마, 뒤통수, 두개골의 구조가 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복덕궁이라고 있어요. 여기 눈썹 3분의 1 지점에 쭉 올라가는 뼈대가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런 복이 좀 있을 수 있죠. 뾰족하게 말고 각지게 만든다는 거는 미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시는 귀족 수술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하관이 튼튼해야 자기 재물을 지킬 수 있거든요. 유지할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 또한 뼈가 너무 드러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살 자체가 통실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더 흉이 돼요. 그러면 더 강력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는 거라서, 뼈가 드러나는 거는 아까 코 얘기할 때도 했지만 뼈가 드러나는 거는 좋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늘린다고 해도 거기 살로 잘 채워져야 된다. 코가 좋아도 거기에 통실하게 살이 채워져야 된다. 그게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귀족 수술이 됐던 뭐가 됐던 과한 건 무조건 안 좋아요. 자기 균형의 얼굴에 대비 적당하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하셔야지, 욕심부리고 거기를 과하게 하면은 반드시 더 깨지는 관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새는 그런 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살짝 메이크업 같은 걸로 뭐 흉이나 점 같은 걸 가리거나 보완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거는 너무 훌륭한 행위고요. 스승님한테도 맨날 듣던 얘기인데, 성형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자기가 매일매일 그리고 보완하면서 그 부족한 점을 인식하면서 매일매일 도 닦듯이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 방법은 저는 추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깎는 수술은 안 돼요. 올해는 무조건. 그리고 올해 화기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형은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펴를 뾰족하게 한다거나 좀 얇게, 그리고 볼을 줄이거나 턱을 깎는 거나 이거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올해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리할 수는 있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냐, 리프팅, 하이퍼 내추럴리즘이라고 요즘은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리프팅하고 광택을 내고 빛이 나게끔 하는 성형이라기보다도 그런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뾰족하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는 성형이나 그런 시술은 반대. 그래서 좀 풍족하고 리프팅되고 환한 톤을 갖게 하는 시술은 추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뾰족하게 하고 너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추구미 중에서 볼을 축소하는 거, 가름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미디어에 노출된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요.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리프팅 위주로, 너무 살 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 문제, 반드시 올해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제 신년이라 관상도 많이들 보러 가실 것 같은데요. 여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관상 보러 갈 때 화장해도 되나요? 이거거든요. 가장 그건 내추럴하게 오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분장 수준의 화장만 아니면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이제 감추려도 감추지 않은 기색들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간혹 정말 너무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곤란하게 하죠. 그때는 이제 형태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내추럴하게 오시는 게 좋다. 그게 기색복인 최고다. 그리고 너무 과한 화장만 아니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상은 몇 살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사주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사주는 그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운명의 시기에. 그러니까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니면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정할 때 자기 특성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참고하는 건, 저는 뭐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그런
명대로 흘러가는 게 완전 아까 말한 레일을 바깥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는 자유롭게 그 나이 때는 도전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궁금하다면 우리 15세 이후에 어떤 진로에 결정한 그 시기에 한 번씩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거는 운명학을 논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좋다고 봅니다. 관상도 15세 이후부터는 대략적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에는 어느 정도 거의 골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특성, 성향, 성격들은 충분히 볼 수 있죠. 물론 그전에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람에 따라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그 짧은 사이에도 관상이 휙 변하는 사람도 있나요? 오히려 많죠. 거의 이제 친구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문제. 인간이요, 생각보다 어렸을 때 겪은 것들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굴 확 변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이 들면 처진다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도 그런 극심한 문제가 되면 인상이 찌푸리게 되고 뭐 주름도 생기게 되고 근육도 처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집안 환경이 안 좋고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열심히 뭐 운동하고 뭐 그런 청소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몸도 망가지게 되고, 왜 우리 먹는 것도 그리고 뚱뚱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그런 관상, 인상 관리를 꾸준히 하면 말년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100%. 이 사람이 똑같은 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월일 씨가 똑같은 사람. 그리고 쌍둥이도 이제 얼굴은 좀 다르긴 한데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느낌이 왜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우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어떤 사람은 웃는 행복한 성향, 주변의 상황 이런 걸로 해서 되게 행복하고 뭐 실패도 없고 즐겁게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사해지지 않아요.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 좀 하고자 하는 마인드, 사람들 관계를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들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관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좀 안 되긴 하죠.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직진이지 뭐 없었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음식, 절제 이것도 하나 써주셨는데 이게 관상이랑도 연결이 될까요? 소식, 절제, 이게 젊은 사람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아주 인생을 정말 잘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소식하고 절제하는 삶이 그냥 이 인생에서는 거의 끝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뭐 기독교 뭐 종교마다 그 절제에 대한 내려놓음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간 삶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종교인이나 그런 특정한 부위에 있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요. 그런 삶만 살 수만 있다면요, 최고. 이미 말년운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좀 소식하고 절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단식 그리고 절식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건강을 무조건 바꿉니다. 좋아진다고 해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가 운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이든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 그걸 하시면 반드시 바뀔 수 있고요. 얼굴색이 반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스님들이 오신채를 하고 소식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많이 먹고 오신채를 하면 욕구가 생겨요. 쓸데없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님들도 그렇게 오신채나 이런 걸 금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포만감이 있고 하는 삶을 반복하면요, 그냥 들어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편하고 싶고 하기 싫거든요.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고요.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거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인생에 사는 것이 재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 관계인데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요, 외로워요.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 사람을 살피고
내 삶을 잘 살피는 것이 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물은 이 물질 세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재물을 벌지 마 절대 아니에요. 버셔요. 훌륭하게 버시고 아주 풍족하게 버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삶을 누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